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륙연령 시티투어는 부여 10경 중에 6경을 관광할 수 있는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수상 코스와 육상 코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곳 백제문화단지를 출발하여 부서산성, 북남지, 정림사지를 거쳐 백제문화단지로 순환하는 버스입니다. 승객 여러분은 원하는 관광지에 하차하시고 관광 후 다시 탑승이 가능하니 운행시간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화려해야 했을까? 어쩌면 남들처럼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더 쉬웠을지도 몰라. 모두들 그렇게 변해가니까. 하지만 말야, 난 생각이 좀 달라. 느리고 소박하고 잘 변할 줄 모르는 내가 나는 좋거든. 내 안에 얼마나 큰 세상이 있는지,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지. 선화공주를 사랑한 서동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를 보여줄 자신이 있어. 영화 같은 프로포즈? 그거야 뭐 우리가 하면 영화가 되는 거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듯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할게. 부여해서. 지금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건 호기심 가득한 너희의 눈빛이야. 이토록 찬란한 빛을 품고도 이토록 고요하게 흐르는 시간. 이 단단한 고요로부터 세상에 뛰어들 지혜와 힘을 얻고 저 무한한 창공을 향해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게. 내가 너희의 날개가 되고 딛고 올라설 바위가 되고 언제든 기대어 실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어줄게.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여해서. 그토록 찾고 싶던 삶의 정답이 이곳에 있었다. 느리지만 지루하지 않고 비웠으나 모자라지 않은 천년의 고도. 멈춘 듯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내 젊은 날이 걸어 나온다. 한가로운 무의의 시간이 도시에서의 분주한 시간보다 나를 더 풍성하게 채우고 왕의 생애와 여행자의 여정이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하는 곳. 나를 찾아 여행을 떠나는 세상의 모든 나와 함께. 부여해서.
번째 목적지는 부소산성입니다. 내리시는 분은 다음 시티 투어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부소산은 부여읍 쌍북리, 구아리, 구교리에 걸쳐 있는 해발 106m 고도를 가진 부여의 진산입니다. 평지에 돌출하였으며 동쪽과 북쪽은 가파르고 백마강과 맞닿아 있습니다. 부소산의 산 이름은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에 처음 선보이며 부소의 뜻은 백제시대 언어로 소나무의 뜻이 있어 부소산을 솔매라고 보는 학설이 유력합니다. 부소산은 평상시엔 백제 왕실에 딸린 후원 구실을 하였으며 전쟁 때에는 사비도성의 체호를 지키는 장소가 되었던 곳이며 부소산 내에는 군창지, 낙화암, 백화정, 사자루, 삼충사, 서복사지, 영일루, 고란사 등 여러 유적과 유물들이 산지에 있으며 역사성과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산입니다. 부소산 서쪽 낭떠러지 바위를 가리켜 낙화암이라 부릅니다. 낙화암은 백제 의자왕 때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일시의 수륙양면으로 쳐들어와 왕성에 육박하자 궁녀들이 굴욕을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이곳에 와서 치마를 뒤집어 쓰고 깊은 물에 몸을 던져 죽은 장소로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훗날 그 모습을 꽃이 떨어지는 것에 비유하여 낙화암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절벽에는 조선시대 학자인 우암송 시열 선생이 쓴 낙화암 글씨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낙화암의 기암 절벽은 백마강에서 배를 타고 돌아갈 때 더 잘 보입니다. 이번 관광지는 국남지입니다. 국남지는 평일에는 동문주차장에 하차를 하며 주말에는 서문주차장에 하차를 합니다. 승차는 하차하신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국남지는 신라 선화공주와 결혼한 무왕의 서동여 전설이 깃든 곳입니다. 삼국사기에 백제 무왕 35년 궁의 남쪽의 모슬파 20열이 밖에서 물을 끌어다가 채우고 주위에 버드나무를 심었으며 못 가운데에는 섬을 만들었는데 방장선산을 상징한 것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로 보아 이 연못은 백제 무왕 때 만든 궁의 정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못의 동쪽 언덕에서 백제 때의 기단석과 초석, 기와조각, 그릇 조각들이 출토되어 근처에 이궁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못 가운데 섬을 만들어 신선사상을 표현한 국남지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공정원으로 백제의 노자공은 일본에 건너가 백제의 정원 조경 기술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백제가 삼국 중에서도 정원을 꾸미는 기술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관광지이며 7월에는 천만송이 연꽃들의 아름다운 향연인 서동 연꽃축제가 열리고 10월에서 11월에는 다양한 작품으로 꾸며진 굿들의 국화 전시회가 열려 국남지의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이번 관광지는 정림사지입니다. 내리시는 분은 다음 시티 투어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정림사는 백제 성왕이 538년 사비성으로 도읍을 옮길 때 건축한 백제의 대표적인 사찰로 왕궁 정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림사지 절터 한가운데 자리한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높이가 8.33m의 결코 작지 않은 탑으로 탑 신부에는 모서리마다 기둥을 세워 미늘림 기법을 적용하여 상승감을 보여주는 등 장중하면서 부드럽고 육중하면서 단아한 세련된 백제의 멋을 느낄 수 있는 백제계 석탑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1층 몸돌에는 신라궁과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킨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정벌하고 세운 기념탑이라는 글씨를 새겨놓아 한동안 소정방이 세운 평자탑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림사가 사비백제의 중심이자 상징이었음을 반증하는 상처입니다. 석탑이 위치한 곳에 정림사지 박물관이 2021년 6월 리모델링 후 재개관하였으며 백제불교의 정수인 정림사지의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정림사지 축조와 발굴까지의 과정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정림사지 인피니티룸, 스피어 영상관, 미디어 아트, 무안경 VR 체험 등이 있습니다. 부여지역 드라이브 코스 및 관광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성흥산성에 위치한 이 느티나무는 사랑나무라 불립니다. 사랑나무는 멀리서도 눈에 잘 띄어 성흥산의 상징이 되는 나무입니다. 키 22m, 가슴 직경 125cm, 수령 400여 년 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나무 옆에 서면 임천면은 물론 논산, 강경, 익산, 서천이 한눈에 보이고 날이 좋으면 익산의 용화산과 장안제련소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방영된 조연재, 이보영이 주연한 최초의 백제 역사극 서동요에서 장희와 선화공주가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키우고 신라궁에서 쫓겨난 선화공주를 위하여 공주의 집을 지어주고 나무의 나이테와 기후의 관계, 온돌 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던 곳입니다. 또 2008년 KBS에서 방영된 대왕세종의 마지막 장면인 큰 나무에 두 사람이 서 있는 멋있는 장면이 이 사랑나무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그 외 계백, 일지매, 여인의 향기, 신의, 대풍수 등 각종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지로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사랑나무가 위치한 곳은 가림성이며 가림성은 성왕이 사비로 천도하기 30년 전에 축조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성의 둘레는 1500m이고 성의 높이는 3에서 4m이며 성 안에는 우물 3곳, 군창으로 추정되는 건물터, 초석과 남쪽의 성문터 등이 있습니다. 서해에서 금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적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사비성 외곽을 방어하는 거점이었으며 백제 패망 이후에는 백제 부흥운동의 거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2021년 가림성 정상부에 위치해 있어 금강 일원이 조망되며 넓게 펼쳐진 독특한 뿌리 모양과 수령이 아름다운 느티나무로 자연 경관과 학술적인 면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 제56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무량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천룡고찰 무량사는 시간도 지혜도 세지 않는 무량의 도를 닦는 곳으로 창건에 대한 내용은 신라 말에 범일국사가 세워 여러 차례 공사를 거쳤다고 전해지나 자세한 연대는 미상입니다. 다만 신라말 고승 무영국사가 일시 머물렀고 고려시대에 크게 다시 지어졌습니다. 무량사는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살해한 뒤 임금이 된 것을 비판하며 평생을 은둔한 천재시인 매월당 김시습이 말년을 머물다가 세상을 떠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때 조선시대 명승 진묵대사도 거쳐 있었고 임진왜란 때 무량사의 모든 건물이 불에 탔으며 극락전은 그 후 다시 세워졌습니다.
또한 외란 이전에는 영산전과 명부전 등의 정각 명칭은 보이지 않고 극락전을 위주로 한 기록만 보일 뿐이며 단간지주 및 석등과 무량사 5층 석탑 역시 고려 초기의 양식을 지녀 고려시대의 사찰이라 여겨집니다. 그 외에도 김시습 영정, 무량사 미륵 불계불탱 등 많은 유물이 있습니다. 극락전 외관은 2층 구조이나 내부는 위아래가 트여있는 이른바 통춘 구조의 특징을 보입니다. 다음은 서동요 테마파크입니다. 백제무원과 선화공주의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극화한 한국 최초의 백제 역사 드라마 SBS 서동요 오픈세트장으로 2005년 약 1만여 평의 대지 위에 조성되었습니다. 오픈세트장 내에는 백제 신라 왕궁, 왕궁촌, 태학사, 하늘제, 저작거리 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대풍수, 태왕사신기, 계백, 조선총잡이 등 인기 드라마가 촬영되었습니다. 테마파크가 위치한 곳은 희대의 명장이며 충신인 계백장군이 태어난 충하면 천등산 자락에 위치하며 눈앞에 펼쳐지는 경관이 한 폭의 풍경화처럼 시야를 사로잡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세트장을 둘러싼 덕영저수지 주변 산책로는 아침 산책 코스의 백미로 가파르지 않은 경사와 난이도를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으며 테마파크 옆에는 중부권 최고의 청소년 수련원이 위치하여 숙박과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가족실을 포함하여 400명의 숙박이 가능하고 수련시설로는 잔디구장, 짚라인, 복합 챌린지 등 12종의 모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백제 금동 대학로로서 국보 287호입니다. 1993년 12월 12일 국립부여박물관에 의해 백제 나성과 능산리 고분군 사이 논바닥 제3건물지 중앙칸 서쪽 한 구덩이에서 출토된 이 향로는 금동광 배편 등 450여 점의 유물과 함께 수습되었습니다. 높이 61.8cm, 무게 11.8kg의 대형 향로로 크게 몸체와 뚜껑으로 구분되며 위에 부착한 봉황과 받침대를 포함하면 4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뚜껑에는 23개의 산들이 4-5겹으로 첩첩산중을 이루는 풍경을 보여주고 있고 피리와 소비파, 현금, 북들을 연주하는 5인의 악사와 각종 무인상, 기마수렵상 등 16인의 인물상과 봉황, 용을 비롯한 상상의 날짐승, 호랑이, 사슴 등 39마리의 현실세계 동물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6개의 나무와 12개의 바위, 산 중턱에 있는 산길, 산 사이로 흐르는 시냇물, 폭포, 호수 등이 변화무쌍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뚜껑 꼭대기에는 별도로 부착된 봉황이 목과 부리로 여의주를 품고 날개를 편 채 힘있게 서 있는데 길게 약간 치켜 올라간 꼬리의 부드러움은 백제적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봉황 앞가슴과 악사상 앞뒤에는 5개의 구멍이 뚫려 있어 몸체에서 향 연기를 자연스럽게 피어오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몸체는 활짝 피어난 연꽃을 연상시키며 연잎의 표면에는 불사조와 물고기, 사슴, 학 등 26마리의 동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받침대는 몸체의 연꽃 밑부분을 입으로 문 채 하늘로 치솟듯 고개를 쳐들어 떠받고 있는 한 마리의 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이적인 걸작이라 할 수 있는 이 향로는 중국 한대에 유행한 박산로의 영향을 받은 듯하지만 중국과는 달리 산들이 독립적, 입체적이고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창의성과 조형성이 뛰어나고 세부 표현의 생동감이 흘러 넘칩니다. 이 향로는 제조 기법 또한 뛰어나며 불교와 도교의 혼합과
종교의 서상적인 복합성까지 보이고 있어 백제 시대의 공예와 미술문화, 종교와 사상, 제조기술까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작품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제문화단지입니다. 잊으신 물건이 없으신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남은 일정 즐거운 부여 관광이 되시길 바랍니다. 1993년 백제 도읍지 부여가 백제문화권 특정 지역으로 지정되고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7년간에 걸쳐 조성되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삼국시대 백제왕궁을 재현한 곳으로 왕궁 사찰의 항식 구조와 청아하고 은은한 단청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으로 사비성의 모든 건물마다 백제시대 유적과 유물에 근거한 사실적 재현을 통하여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백제 왕궁인 사비궁과 대표적 사찰인 능사, 계층별 주거 문화를 보여주는 생화문화마을, 개국 초기 궁성인 위례성, 묘제는 물론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백제역사문화관 등 1500년 전 문화대국이었던 백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개관한 백제역사문화관은 전국 유일의 백제사 전문 박물관으로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상설 전시실을 비롯하여 기획 전시실, 아이 백제 체험장 등 다양한 전시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양문에서 출발하는 사비로 열차를 타고 전문 해설사와 함께 백제문화단지를 둘러볼 수 있으며 4월에서 11월까지 매주 금, 토, 일요일에는 야간 관람이 가능합니다. 저희 수릉양용 시티투어는 승객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부여 관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